서울 서초구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 레미안 원베일리. 작년 3월 조합원이 계약을 취소한 1층 84제곱미터 한 세대가 일반 분양 물량으로 나왔습니다. 분양가는 19억 원대. 무려 3만 5천 명이 청약에 몰렸습니다. 분양가 비싸 보이지만 당첨되면 시세 차익 무려 20억입니다. 심지어 1년 뒤엔 같은 면적이 70억 원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이 가격이면 합당하다 약간 이런 생각 드세요? 일 거예요. 매도인은 합당하지 않아요. 아직도 배고파요. 그리고 매수인들도 미친 거 아니야? 불과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수요 공급이라는 그 기본 그 테마 아래 얘가 딱 만나니까 거래가 이루어지잖아요. 누군가 사는 놈이 있는 거야. 서울 상위 20% 아파트 한 채면 하위 20% 아파트 6채를 살 수 있을 정도로 양극화 속에 또 다른 양극화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방에서도 이제 부자들이 자꾸 이제 인구 쇼크의 마지막 피난처라고 생각하고 강남 아파트를 사려는 어떤 그런 경향.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똘똘한 한 채. 그리고 이제 또 얼죽신이라고 그래서 얼어 죽어도 신축 이런 여러 가지 수요들이 강남 아파트로만 이렇게 쏠리다 보니까 강남 아파트가 어지간한 지금 빌딩 가격보다 더 비싸잖아요. 이런 초양극화 양상으로 이제 결국 이어졌다. 이러다 보니 젊은 세대는 사회에 발을 내딛기 전부터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와닿지 않는다. 두 번째로는 당연히 가지고 싶다는 마음. 언젠가는 저 집에 살고 싶다. 그 세 번째로는 이제 어떻게든 해도 불가능할 수 있겠다. 좀 그런 무력감? 이런 순서인 것 같습니다. 대학생인 김 씨는 벌써부터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주택 청약에 붓고 있습니다. 조그만 집, 월 100만 원이 넘는 부담스러운 서울살이 월세. 하지만 일자리 때문에 서울을 떠나기도 쉽지 않습니다. 선택지가 지방에 비해 압도적으로 서울에 너무 많고 또 새로운 기회나 변화 또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게 빨라서 또 제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다는 것, 그런 부분 때문에 서울에 살 수밖에 없다고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4월 기준 전국 취업자 수는 2,800만 명. 절반인 1,400만 명이 서울 등 수도권에서 일자리를 가지고 있었고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광역지자체 중 8곳에선 취업자 수가 100만 명이 안 됐습니다. 사실 제 진짜 고향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사업을 하거나 완전히 농업업을 하지 않는 이상 공무원 이 정도밖에는 길이 없다고 생각해서 은행 이 정도? 지방의 청약시장 분위기는 어떨까? 부산 강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지난 1월 469가구 청약에 140명만 신청해 경쟁률은 0.29대 1이었습니다. 광역시인 부산에선 지난해와 올해 분양한 25개 단지 중 13곳에서 청약이 미달됐습니다. 경북 울진군과 강원 인제군에선 청약자가 단 한 명도 없는 단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전국에서 분양한 아파트 단지는 308개. 청약 경쟁률은 수도권에서 71.4대 1, 지방에선 7대 1로 무려 10배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에서 일자리라는 핵심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2030, 20대를 주축으로 대부분 다 수도권으로 유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이 앞으로도 그런 어떤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거라는 그런 생각에 결국 지금 한국에서 부동산 문제는 침체된 경제 활력, 초저출산, 지역 불균형 등이 얽혀있는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더구나 집값의 등락과 부동산 관련 세금은 정권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위력적인 변수이기도 했습니다.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을 매년 10만 호 공급하는. 대학에 가지 않는 청년에게도 든든 출발 자금으로 최대 5천만 원까지 저리 대출하겠다는 계획. 세입자든 주택 소유자든 차별받지 않는 그런 이제 주택 정책이 필요하다. 스트레이트는 전문가들에게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공약은 주로 공급 확대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용적률을 높여주는 방식. 그렇지만 이런 유인책이 빠른 사업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용적률이 300%에서 320%로 올라가면서 최고 층수도 높이고 세대수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강남 재건축의 상징 음마 아파트. 공급 물량이 늘어나 전체적인 사업성은 좋아지지만 집주인의 수익이 그만큼 늘어나지는 않아 조합원 사이에도 의견이 갈립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의 물량이 증가한다든가 또 기부 체납이 한다든가 용적률 완화가 된 부분을 반영하자라는 의견과 그래서 빨리 가자는 의견과 아니 왜 더 받아서 공공임대주택을 더 늘리느냐 이런 의견들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4기 스마트 신도시 건설 공약은 수도권 집중에 불을 더 붙일 수 있다는 우려가. 대규모로 주택 공급을 특히나 수도권 중심으로 하게 되면 지방에서의 비수도권에서의 인구가 수도권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김문수 후보의 종부세 개편과 양도세 완화 같은 세금 감면 공약은 세수 감소와 부동산 투기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세수 부족을 가져올 수도 있고 또는 이 재초안이라는 것들을 이제 뭐 너무 많이 풀어주게 되면 이 재건축 분야의 어떤 투기 문제 이런 것들도 불러줄 수 있기 때문에 즉 계속 되풀이되어 온 지금 당장 집이 모자란 곳에 집을 늘리겠다는 처방 말고도 서울과 수도권 외에도 일자리와 집이 있는 살만한 거점을 만드는 거시적인 개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체적으로는 서울 1핵 체제를 공고히 하는 그런 정당의 정책 지속성이 이번 공약에도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국 우리나라가 소멸로 향하는 그 어마어마한 그런 열차를 타가지고 이제 쫙 연료를 더 집어넣는 그런 형태의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양극화를 초래하는 건 뭘까요, 그러면? 뭐 도시의 경쟁력, 서울은 유지 이런 논리를 계속 피는 사람들이 계속 목소리가 크다라면 이 양극화는 해소될 수가 없겠죠. 분명히 방법은 다 알고 있고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 실행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인데 여기에는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시민들의 목소리가 되게 중요합니다.